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책 읽는 마음입니다. 요즘 댁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정말 많이 키우시죠? 오늘 들려드릴 소설은 버지니아 울프의 단편소설 앵무새입니다. 참 재밌게 읽었는데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서 많이 놀라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요크셔주 스필스비라는 마을에 게이지 부인이라는 나이든 미망인이 살고 있었다. 한쪽 다리를 저는 데다 눈도 근시였지만 그녀는 작은 오두막에 앉아 신발을 수선하고 있었다. 일주일에 몇 실링 가지고 살아야 하는 형편이었기 때문이다. 신발에 망치질을 할 때 우편 집배원이 문을 열고 그녀의 무릎에 편지를 휙 던졌다. 보낸 사람의 주소가 루이스 하이 스트리트 67번지 스태그 비틀 법률사무소라고 되어 있었다. 게이지 부인은 편지를 뜯고 읽어보았다. 부인의 오빠인 조지프 브랜드 씨가 타계했음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아이구야, 조지프 오빠가 마침내 세상을 떠났구나. 편지의 내용은 뒤이어 다음과 같았다. 브랜드 씨는 부인에게 전 재산을 남겼습니다. 로드멜에 있는 집과 마구간, 그리고 현금 3,000파운드를 유산으로 상속받으셨습니다. 이것을 읽고 게이지 부인은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오빠를 보지 못했다. 해마다 그에게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낸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어릴 때부터 구두쇠였던 그가 우표 살 돈도 아까워서 답장을 보내지 않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그동안 꼬박꼬박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낸 보람이 있었던 것이다. 집은 말할 것도 없고 3,000파운드가 있다면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평생 동안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당장 로드멜에 가기로 했다. 마을에 사무엘 톨보이스 목사가 여비로 2파운드 10실링을 빌려주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그 다음날 여행할 준비를 끝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없는 동안 그녀의 개 셰그를 돌보아줄 사람을 찾는 것이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 동물들을 참 좋아했다. 개에게 뼈다귀를 주려고 자기는 굶을 때도 있었다. 그녀는 화요일 밤늦게 루이스에 도착했다. 참고로 말하자면 당시에는 사우스이즈의 강을 건너는 다리도 없었고 뉴헤이븐으로 가는 도로도 없었다. 그래서 로드멜에 가려면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있는 우주강의 얕은 개울로 건너가는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것도 강바닥의 돌들이 수면 위로 드러날 만큼 물이 적을 때에만 가능하였다. 마침 마차를 몰고 로드멜로 가던 농부 스테이시 씨가 친절하게도 게이지 부인을 태워주겠다고 했다. 그들은 밤 9시쯤 로드멜에 도착했다. 때는 11월이었다. 스테이시 씨는 고맙게도 게이지 부인의 오빠가 물려준 그 집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었다. 그 집은 마을 끝에 있었다. 게이지 부인은 문을 두드렸다.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다시 두드렸다. 그랬더니 갑자기 째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집에 없어! 집에 없어! 그녀는 깜짝 놀랐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으면 도망쳤을 것이다. 그 발소리의 주인은 포드 부인이라는 늙은 여자였다. 방금 누가 집에 없어라고 소리친 거죠? 포드 부인이 커다란 회색 앵무새를 가리키며 욕을 했다. 저 망할 놈의 새죠. 글쎄 저놈이 저렇게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머리가 지끈거린다니까요. 하루 종일 횃대에 도사리고 앉아서 누가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앵무새는 아주 잘생긴 새였지만 깃털을 다듬어주지 않아서 지저분해 보였다.
아마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걸 거예요. 게이지 부인이 말했다. 하지만 포드 부인은 순전히 성질이 못돼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뱃사람이 키우던 것이라서 험한 말들만 배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조지프 씨는 저 새를 끔찍히 아꼈답니다. 제임스라고 부르면서 사람하고 이야기하듯 이야기하곤 했지요. 포드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는 가버렸다. 그녀가 가자마자 게이지 부인은 상자에서 각설탕을 몇 개 꺼내서 앵무새에게 주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에게 해코지할 생각은 조금도 없어. 난 너의 옛 주인의 여동생인데 이 집을 물려받으러 온 거란다. 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새로 만들어줄게. 그런 다음 그녀는 랜턴을 들고 오빠가 무엇을 남겨주었는지 보려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그녀는 크게 실망했다. 카펫은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 있었고 의자들은 한결같이 앉기 어려울 정도로 망가져 있었다. 벽난로에는 쥐가 득실거렸다. 부엌 바닥에는 커다란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다. 쓸만한 가구는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게이지 부인은 루이스 은행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 3,000파운드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녀는 그 다음날 바로 루이스에 있는 스태그 비틀 법률사무소에 가서 유산을 인수한 다음 되도록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통통하게 살찐 버크셔 돼지 몇 마리를 팔러 시장에 가는 스테이시 씨가 이번에도 친절하게 그녀를 태워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루이스로 가면서 물이 많이 불어난 강을 건너다가 빠져 죽은 젊은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게이지 부인은 스태그 비틀 법률사무소에 들어서자마자 기가 막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좀 앉으시죠, 부인. 스태그 씨는 근엄한 표정으로 약간 퉁명스럽게 말했다. 실은 아주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부인에게 편지를 보내고 나서 브랜드 씨의 문서를 꼼꼼히 살펴보았는데도 유감스럽게도 그 3,000파운드가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제 동료인 비틀 씨가 로드멜에 가서 그 집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지요. 금이나 은은 물론 값 나가는 물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만 회색 앵무새 한 마리가 있었는데 그걸 팔면 단 얼마라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비틀 씨 말로는 말을 아주 험하게 한다더군요. 아무튼 여기까지 오셨는데 헛걸음을 하신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저희로서는 더 이상 도움을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그의 말은 거기까지였다. 게이지 부인은 그가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고 그녀가 빨리 가주었으면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너무나 크게 실망하여 미칠 것 같았다. 세뮤얼 톨보이스 목사에게 2파운드 10실링이나 빌렸는데 앵무새 제임스를 팔아서 집으로 돌아갈 여비를 마련해야 한다니. 완전히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스태그 씨는 그녀를 붙잡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도 너무 상심하여 제정신이 아니었다. 그녀는 억수 같은 비를 맞으며 초원 건너 로드멜로 터벅터벅 걸어가기 시작했다. 이미 이야기했지만 게이지 부인은 오른쪽 다리를 절었다. 그래서 평소에도 걸음이 느렸는데 지금은 상심과 진흙 때문에 더더욱 느렸다. 날은 점점 더 어두워졌다. 강가의 둑길을 걸으며 그녀는 자신에게 그런 시련을 안겨준 교활한 오빠 조지프를 저주하며 큰 소리로 투덜거렸다.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 한 거야. 어릴 때에도 잔인했지. 불쌍한 곤충들을 괴롭히면서 내가 보고 있는 앞에서 가위로 쐐기 벌레의 털을 깎기도 했어. 얼마나 구두쇠였는데. 용돈을 나무 속에 숨겨놓고 누가 설탕을 입힌 케이크를 한 조각 주면 설탕을 따로 벗겨두었다가
나중에 혼자 먹곤 했지. 지금 이 순간 틀림없이 지옥불에 타고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게 무슨 소용이람. 정말 그랬다. 그런 생각은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둑길을 따라 걸어오던 커다란 젖소와 부딪혀 그만 진흙탕에 나동그라져 버렸다.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다. 벌써 몇 시간은 걸은 것 같았다. 이제 사방은 칠흑처럼 깜깜했다. 문득 그 개울에 대해서 스테이시 씨가 해준 이야기가 떠올랐다. 물이 불어났을 때 젊은이들이 건너려다 빠져 죽은 이야기 말이다. 어떡하지? 물이 불어나 있으면 순식간에 휩쓸려 가버릴 텐데. 어둠과 진흙은 그녀를 공경에 빠뜨렸다. 개울가에 다 왔는지 안 왔는지 알 수도 없었다. 너무나 깜깜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그 강변 근처에는 집이 없었다. 아침이 될 때까지 그냥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나이도 많은 데다 다리도 불편했기 때문에 이러다가 얼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고 강을 건너다가는 빠져 죽을 것 같아서 무서웠다. 너무나 참담한 상황이었다. 그녀는 차라리 자신이 들판의 젖소였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 그 마을에서 그녀보다 불쌍한 여자는 없을 것이다. 앉아서 기다려야 할지, 헤엄쳐 건너가야 할지, 아니면 그저 풀밭에 드러누워 자다가 얼어 죽을지 막막하기만 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거대한 횃불 같은 불빛이 하늘로 솟아올라 사방이 환해진 것이다. 개울은 20m 앞에 있었다. 아직 물이 불어나지 않아서 그 개울을 충분히 건널 수 있을 것 같았다. 해성 같은 건가? 그녀는 다리를 절뚝거리며 개울을 건너면서 중얼거렸다. 로드멜 마을 전체가 훤히 보였다. 그것은 어느 집에 불이 난 거였다. 집이 다 타려면 적어도 몇 분은 걸릴 테고 그 시간이면 충분히 마을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마을의 대로변에 들어섰다. 그리고서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내 눈앞에서 지금 저렇게 재로 변하고 있는 저 집은 혹시 오빠의 집 아닌가? 그녀의 생각은 맞았다. 잠옷 차림의 어린 사내아이가 달려와 외쳤다. 빨리 와보세요. 조지프 브랜드 할아버지 집에 불이 났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집을 에워싸고 양동이로 물을 길러 불을 끄고 있었다. 하지만 불은 끄떡도 하지 않았다. 게이지 부인이 그 집에 도착했을 땐 지붕이 주저앉고 있었다. 혹시 누구 앵무새를 구출한 사람 없나요? 그녀가 소리쳤다. 부인이 집안에 없었던 걸 다행으로 여기시오. 앵무새는 뭘, 그 짐승이야 뭐 횃대 앉아있다가 죽었겠지요. 불을 끄고 있던 한 남자가 외쳤다. 그러나 게이지 부인은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 불이 난 집 근처에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살폈다. 사람들은 그녀를 말렸다. 포드 부인이 말했다. 불쌍한 여편네구만. 유산으로 받은 전 재산을 순식간에 다 잃어버리다니. 내가 그녀였어도 아마 미쳐버렸을 테지. 포드 부인은 게이지 부인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손을 이끌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다. 하룻밤 재워주기 위해서였다. 마침내 불이 꺼지고 모두들 집으로 돌아갔다. 게이지 부인은 잠을 잘 수 없었다. 어쩌다 내 신세가 이렇게 되었을까? 톨보이스 목사님한테 빌린 돈은 어떻게 갚지? 게다가 불에 타 죽은 불쌍한 앵무새 제임스를 생각하니 더 괴로웠다. 그녀는 그 새가 좋았다. 어느 누구에게도 친절을 베푼 적이 없는 늙은 주인 조지프 브랜드 죽음을 슬퍼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만 같았다. 아무 죄도 없는 새가 끔찍한 죽음을 당하다니.
내가 좀 더 일찍 왔으면 구해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때 문득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깜짝 놀랐다. 그 소리는 3번 반복되었다. 그녀는 얼른 일어나 창가에 갔다. 이럴 수가. 커다란 그 앵무새, 제임스가 창턱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닌가. 어느덧 비가 그치고 밝은 달은 떠올라 있었다. 그녀는 처음엔 정말 깜짝 놀랐지만 그 앵무새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너무나 기뻤다. 그녀는 창문을 열고 제임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들어오라고 했다. 제임스는 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보이고는 마치 게이지 부인에게 따라오라는 듯 고갯짓을 하며 가만히 앉아 있었다. 뭐지? 그래, 내가 알 수 없는 뭔가 깊은 뜻이 있을 거야.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고는 사람에게 말하듯 큰 소리로 말했다. 알았어, 제임스. 네가 하자는 대로 할 테니까 기다려봐. 옷을 좀 입어야겠어. 그녀는 커다란 앞치마를 두른 다음 포드 부인이 깨지 않도록 살금살금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앵무새 제임스는 만족스럽다는 듯이 게이지 부인의 면밑에 앞에 앞장서서 그 불탄 집이 있는 쪽으로 깡총깡총 뛰어갔다. 부인은 부지런히 쫓아갔다. 제임스는 불이 다 꺼진 그 집에 도착해서 부엌에 있었던 집 뒤쪽으로 돌아갔다. 아직도 바닥엔 물이 흥건히 고여 있었고 불이 난 흔적 외엔 벽돌 바닥밖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게이지 부인이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가만히 서 있는 가운데 제임스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부리로 벽돌을 여기저기 쪼아댔다. 그것은 정말 기괴한 광경이었다. 만일 게이지 부인이 동물들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그녀는 아마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한 일이 있었다. 앵무새가 그때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갑자기 제임스가 크게 흥분하여 날개를 퍼덕거리며 마구 벽돌을 쪼아대더니 째지는 듯한 소리로 집에 없어! 집에 없어! 하고 소리를 쳤다. 게이지 부인은 그 소리에 마을 사람들이 깰까봐 걱정이 되었다. 흥분하지 마, 제임스. 그러다 다치겠다. 그녀는 달래듯이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제임스는 더욱더 맹렬하게 벽돌을 쪼아댔다. 도대체 뭘 하려는 걸까? 게이지 부인은 부엌 바닥을 유심히 살폈다. 달빛이 밝아서 잘 보였다. 그곳은 벽돌을 드러냈다가 다시 대충 쌓은 것처럼 바닥이 고르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앞치마를 고정시킨 커다란 안전핀으로 벽돌 사이를 파보았다. 벽돌이 서로 촘촘하게 맞물려 있지 않아서 금방 벽돌 한 개를 드러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 벽돌을 드러내기 무섭게 제임스가 이번에는 그 옆에 벽돌을 쪼아대는 것이었다. 그녀는 그 벽돌도 드러내라는 뜻이라는 것을 이해했고 그렇게 눈부신 달빛 아래에서 벽돌을 하나씩 드러냈다. 그러자 마침내 가로 2m, 세로 1.5m쯤 되는 맨 땅이 드러났다. 제임스는 그쯤이면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더 이상 벽돌을 쪼지 않았다. 그러고서 이제는 발톱으로 모래탑을 파는 암탉을 본 적이 있는 사람은 상상이 가겠지만 제임스는 몇 분 동안 열심히 자신의 발로 땅을 팠다. 이윽고 동그랗고 노르스름한 돌덩이처럼 보이는 것이 나타났다. 그러자 제임스는 점점 더 흥분했다. 게이지 부인은 그것을 보고 제임스를 거들었다. 놀랍게도 그들이 파낸 땅 속에는 노르스름한 돌덩어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서 드러내기가 쉽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뭘까? 왜 이런 걸 묻어놓았을까? 마침내 그 돌들을 다 드러내자 방수포가 깔려 있었고 방수포를 드러내자 정말이지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달빛에 번쩍이는 금화가 수없이
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곳은 그 구두쇠 오빠의 비밀 금고였던 것이다. 그는 2가지 치밀한 예방책으로 아무도 그곳을 발견하지 못하게 했다. 첫째, 나중에 밝혀졌지만 그는 그 비밀 금고 위에 취사용 화덕을 설치함으로써 불이 나서 화덕이 무너지지 않는 한 아무도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짐작도 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2번째로 맨 위쪽의 금화에 진흙을 발라 굳혀놓음으로써 누가 그것을 우연히 발견한다 해도 빛깔 좋은 자갈 정도로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늙은 조지프의 그런 계략은 앵무새의 도움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게이지 부인과 제임스는 더 부지런히 손을 돌려 마침내 그 보물을 다 드러냈다. 1파운드짜리 금화 3,000개였다. 게이지 부인은 땅바닥에 앞치마를 깔고 그 위에 금화를 쌓았다. 그녀가 금화 3,000개를 다 쌓자 제임스는 의기양양하게 날아올라 그녀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들은 그런 자세로 포드 부인의 오두막으로 돌아갔다. 그녀는 그 다음날 요크셔로 돌아갔다. 스테이시 씨는 다시 한번 그녀를 루이스까지 태워다 주었다. 그녀가 갖고 있는 나무 상자가 너무 무거운 것이 이상했지만 본디그는 조용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친절한 마을 사람들이 전 재산을 잃은 그녀를 위로하는 뜻에서 동전을 좀 모아주었겠거니 생각했다. 그러면서 그는 순전히 친절을 베푸는 뜻에서 2실링 반을 줄 테니까 앵무새를 팔라고 했다. 하지만 게이지 부인은 화를 벌컥 내면서 절대로 앵무새를 팔지 않겠다고 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가 아마 너무 상심해서 미쳐버린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어쨌거나 게이지 부인은 무사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그 검은 상자를 은행에 맡기고 앵무새 제임스와 그녀의 개 셰그와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다. 그녀는 죽을 날이 다가워서야 그 마을의 목사에게 모든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제임스가 일부러 그 집에 불을 낸 것이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녀가 강에 빠져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부엌에 들어가서 그녀가 먹을 음식 찌꺼기가 식지 않도록 켜져 있는 석유난로를 엎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으로써 제임스는 그녀가 물에 빠져 죽지 않게 구했을 뿐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도저히 찾아낼 수 없는 그 3,000파운드 금화를 찾아내게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녀는 평소에 그녀가 동물들에게 잘 대해준 덕분에 앵무새가 은혜를 갚은 것이라고 했다. 목사는 그녀가 정신이 오락가락한 모양이다 라고 생각했다. 로드멜에 오는 사람들은 지금도 50년 전에 불타 없어진 그 집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달이 떴을 때 그 집에 가보면 앵무새가 부리로 벽돌바닥을 쪼아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소문이 있다. 믿거나 말거나. 네,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버지니아 울프의 남편이 어릴 때 살던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고 해요. 소설보다 더 소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